창피해 죽겠어. 친구들 앞에서 뭔 채통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당황하며 어머니, 조용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명숙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장 떡집 딸이 무슨 우리 집 며느리냐? 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거야? 구도원이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며느리는 시장에서 떡이나 팔고 있다고? 명숙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어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 체면이 다 깎인다고. 저 같은 며느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거기 조용히 좀 하세요. 당신들은 끼어들지 마세요. 수진은 참다 못해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내가 떡집 딸이라서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지. 하지만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눈물이 핑 돌았지만 수진은 꾹 참았습니다. 시장 사람들 앞에서 울 순 없었거든요. 그들은 수진을 응원해주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명숙이 떠난 후 시장은 한동안 어수선했습니다. 상인들이 수진을 위로하려 했지만 수진은 괜찮다는 듯 웃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아야 했거든요. 저 며느리 참 불쌍하네. 시어머니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속삭임들이 수진의 귀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시장 골목에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수지는 벌써 2시간째 가래떡을 뽑고 있었습니다. 하얀 떡이 길게 늘어나며 기계에서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이 떡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냄새, 이 소리, 이 분위기가 수진의 일상이었죠. 수진아,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수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머니도 일찍 오셨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떡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인사들이 수진에게는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수진을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밝은 성격 때문에 단골 손님들도 많았죠. 무엇보다 수진이 만드는 떡은 정말 맛있었거든요. 수진은 떡을 뽑으면서도 늘 정성을 다했습니다. 온도를 세심하게 조절하고 반죽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비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최고의 떡을 만들려고 노력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내 솜씨를 어떻게 보실까? 수진은 종종 이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에게 단순히 떡 만드는 기술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성과 마음가짐,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까지 모든 걸 알려주셨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명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그 떡 냄새를 몸에 묻히고 왔네. 정말 지긋지긋해. 샤워부터 하고 와. 명숙의 인상이 구겨졌습니다. 명숙은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며느리가 시장에서 떡을 파는 것이 못마땅했죠.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면 늘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게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남편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러나 명숙은 도연의 말을 가로막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동창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우리 도연이가 시장 떡집 딸하고 살고 있다고 수군거려. 창피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이런 식이었죠. 수지는 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떡집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시당할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떡집에 나왔습니다. 조용한 시장 골목에서 혼자 떡을 만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떡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음식이야. 정성을 다해 만들면 먹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진다고. 그때는 단순히 아버지의 철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떡을 먹고 웃음 짓는 사람들을 볼 때면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떡이 참 맛있어 보이네요. 우리 손자가 어제 가져간 인절미를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수지는 정성스럽게 떡을 포장하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손자분이 좋아하신다니 더 정성껏 만들게요. 이런 순간들이 수진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진의 떡은 시장에서도 유명했거든요. 사장님, 떡은 정말 다르네요. 다른 집 떡하고는 맛이 완전히 달라요. 한 젊은 회사원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쓰고 정성껏 만들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일인데 정작 가족은 왜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수진을 맞이한 건 여전한 냉기였습니다. 명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떡집 딸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정말 팔자가 그렇지.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이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상처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돌아와 피곤한 기색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또 승진 이야기가 나왔어. 명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우리 도연이가 드디어 과장이 되는 거야?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경쟁이 치열해서 실적도 더 내야 하고. 명숙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승진해야 우리도 체면이 서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떡집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언젠가 나만의 길을 가겠어. 떡집 딸이라고 무시하지만 나에게는 분명 다른 가능성이 있을 거야. 수지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수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명숙은 자신의 친구들을 데리고 떡집에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우리 며느리가 하는 떡집이에요. 명숙의 목소리에는 자랑보다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죠. 어머,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떡도 맛있어 보이고. 친구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최고의 떡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떡을 맛보며 칭찬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명숙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맛은 좋지만 그래도 시장 일이잖아요. 명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떠난 후 명숙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떡집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수진을 꾸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피해 죽겠어. 친구들 앞에서 뭔 채통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당황하며 어머니, 조용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명숙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장 떡집 딸이 무슨 우리 집 며느리냐? 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거야? 우리 도연이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며느리는 시장에서 떡이나 팔고 있다고. 명숙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어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 체면이 다 깎인다고.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이때 옆 가게 아주머니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크게 소리내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명숙은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은 끼어들지 마세요. 수지는 참다 못해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내가 떡집 딸이라서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지. 하지만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눈물이 핑 돌았지만 수지는 꾹 참았습니다. 시장 사람들 앞에서 울 순 없었거든요. 그들은 수진을 응원해주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명숙이 떠난 후 시장은 한동안 어수선했습니다. 상인들이 수진을 위로하려 했지만 수진은 괜찮다는 듯 웃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아야 했거든요. 저 며느리 참 불쌍하네. 시어머니가 너무 심한 거 아냐? 이런 속삭임들이 수진의 귀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친숙한 목소리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학 동창인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지영은 수진보다 1살 위로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던 친구였죠. 어머, 지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수진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지영은 수진의 떡을 맛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이 쫄깃함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수진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비법이 있어. 반죽할 때 온도랑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하고 특히 쌀의 품질이 중요하거든. 지영은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줄 몰랐어. 지영이 너는 지금 뭐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 천연 원료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 연구를 하거든. 수진은 놀라며 와, 정말 멋있다. 나는 그냥 여기서 떡만 만들고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영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너가 하는 일도 정말 중요한 거야. 특히 전통식품 가공 기술은 우리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돼. 천연 재료의 성분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방법이 의약품 개발과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
지영의 말에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그런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도 전통 발효 기술이나 식품 가공 노하우를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구경하러 와볼래? 지영의 제안에 수진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죠. 정말 내가 가도 될까? 당연하지. 너 같은 전문가가 와주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수지는 지영과의 만남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저 떡집 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영의 말을 듣고 보니 자신에게도 전문 지식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통식품 가공 기술, 천연 재료에 대한 이해, 발효와 숙성 과정에 대한 경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문 분야였던 거죠. 내가 떡집 딸이라서 무시당하지만 어쩌면 내게도 다른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수진의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겪은 모욕감도 이상하게 견딜만 했습니다.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수지는 내일 지영에게 연락해서 그 연구소 구경을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영의 연락을 받은 다음 주 수지는 처음으로 제약회사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연구소야. 어때, 신기하지? 지영이 자랑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수지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첨단 장비들과 정밀한 실험 도구들이 가득했거든요. 지영아, 여기서 정말 떡 만드는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한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봐.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건 천연 발효 추출물이야. 전통 발효 방식을 현대적으로 응용하는 거지. 실험실에는 각종 곡물과 약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에게는 낯익은 재료들이 많았죠. 연구팀장인 박 박사가 수진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영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전통식품 가공 전문가라고 하던데요. 수진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떡만 만드는 사람인걸요. 하지만 박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통 기술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식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적 노하우들이 많거든요. 박 박사는 수진에게 연구 중인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약재를 이용한 면역 증강 물질 추출 연구였습니다. 문제는 전통 방식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현대적 추출 방법으로는 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온도나 시간 또는 다른 미묘한 조건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수지는 실험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이 재료들을 어떤 순서로 넣으시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통은 농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넣는데 박 박사가 대답하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떡을 만들 때는 재료의 성질을 보고 순서를 정해요. 찰기가 강한 것과 약한 것을 섞을 때도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혹시 이것도 재료들의 성질을 고려해서 순서를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박 박사와 연구팀은 수진의 제안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화학적 성분만 생각했는데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다르게 접근하는군요. 그날부터 수진은 일주일에 2번씩 연구소를 찾아가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일이 끝난 후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경험을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깊이 있는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제안한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니 정말로 추출 효율이 높아졌거든요. 수진 씨 덕분에 큰 발견을 했네요. 박 박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이렇게 유용할 줄은 몰랐거든요.
연구에 참여하면서 수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문을 읽으며 공부하는 시간들이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막연했던 과학 지식도 차근차근 배워나갔죠.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이 만나니 정말 신기한 결과가 나오네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자주 늦게 들어오자 명숙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떡집 일만 해도 충분히 바쁠 텐데. 명숙의 날카로운 시선이 수진을 향했습니다. 수진은 연구소 일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말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냥 정리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수진이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명숙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현도 아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수진아, 요즘 뭔가 다른 일 하는 거야?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약회사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어. 내 떡 만드는 기술이 연구에 필요하다고 해서. 수진의 설명을 듣던 도현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떡 만드는 게 무슨 연구야? 너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냐? 도현의 반응은 수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갑했습니다. 명숙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뭔 소리야? 떡집 딸이 제약 연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괜히 이상한 데 빠져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떡집 일이나 제대로 해. 명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억울했지만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연구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인정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무시받아야 할까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데. 수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더욱 일찍 떡집에 나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거죠. 언젠가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수지는 밤늦은 연구소에서 묵묵히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수진의 연구 참여는 점점 본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박 박사는 수진에게 정식으로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수진 씨, 이제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연구팀의 일원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물론 보수도 드릴 수 있고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정말 가치 있다는 걸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떡집 일과 연구 일을 병행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새벽부터 떡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연구소에서 밤늦게까지 실험하는 생활이 계속되자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수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이 너무 컸거든요. 연구팀에서 수진의 역할은 점점 커졌습니다. 전통 발효 기술을 현대적으로 응용하는 핵심 담당자가 된 거죠. 수진 씨가 제안한 온도 조절 방법으로 실험해 보니 활성 성분 추출률이 30%나 늘어났어요. 지영이 흥분하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진도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주변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수진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거죠. 수진이가 요즘 뭔가 다른 일 하는 것 같던데? 맞아. 늘 책 같은 거 들고 다니더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작은 변화도 금세 화제가 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연구소에서 받은 첫 번째 보수가
통장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명숙이 우연히 통장을 보게 된 거죠. 이게 뭐야? 어디서 나온 돈이야? 명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구소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구소라니, 떡집 딸이 무슨 연구를 한다고 돈을 준다는 거야? 그때 도연도 퇴근해서 집안이 소란스러운 걸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연이 물었고 명숙은 흥분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로 그런 일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반대한다고 했는데. 도연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주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연구팀에서도 인정해주고 실제로 성과도 나오고 있어. 수진이 간절히 설명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현실을 봐. 너는 떡집 사장이야. 무슨 연구원이 되겠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 해. 도연의 말은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명숙은 더욱 격앙되어 소리쳤습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떡집 딸이 제약 연구라니 웃기지도 않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도연이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명숙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다음 말이 수진을 더욱 상처 입혔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수진아, 너 때문에 내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돼. 승진 심사 중인데 가족 문제로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 도연은 자신의 체면과 승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야? 평생 떡집에서만 살아야 하는 거야?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때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죠. 명숙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떡집 딸은 떡집 딸일 뿐이야. 그날 밤 수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연구소에서는 인정받는데 왜 가족들은 믿어주지 않을까? 수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지영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영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들이 너무 반대해서. 지영은 진지하게 들어준 후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포기하지 마. 내 능력은 정말 뛰어나거든. 박 박사님도 너 없으면 연구 진행이 어렵다고 하실 정도야. 하지만 집에서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수진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수진아, 연구소 일 그만둬. 내가 승진하면 떡집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살자.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야. 도연은 자신이 현실적인 제안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수진에게는 꿈을 포기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수진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꿈을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인가. 그날 밤 수진은 연구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실험 단계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내가 이만큼 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수진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연구에 참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큰 성과가 나올 순간이었죠. 박 박사가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의 전통 발효 기술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추출 방법이 핵심이었거든요. 수진 씨,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이번 임상시험이 성공하면 정식 연구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 박사의 제안에 수진은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임상시험 첫 주 결과가 나온 날이었죠. 지영이 급하게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임상시험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부작용이야?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지만 일부 환자에게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났어. 연구소는 순식간에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임상시험은 즉시 중단되었고 투자자들과 제약회사 본사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박사는 며칠 밤을 새우며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전통 발효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박 박사가 수진에게 물었지만 수진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 철회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 위험이 있는 연구에는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대표의 차가운 말에 연구팀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수진은 자신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수진의 배경을 파헤친 기사를 썼습니다. 시장 떡집 딸의 무모한 도전, 제약 연구 참여로 큰 손실 발생. 기사 제목만 봐도 수진을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은 신문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일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시장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무슨 연구한다고 하더니 결국 망했대. 떡집 딸이 무슨 연구를 하겠다고 나섰어. 단골 손님들까지 수진을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떡집에 서 있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았거든요. 집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명숙이 신문 기사를 들고 와서 수진 앞에 내던졌습니다. 봐라. 내가 뭐라고 했어? 떡집 딸이 무슨 연구를 한다고 했더니 결국 이 꼴이야. 명숙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반응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수진아, 이제 됐지? 내가 처음부터 반대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야. 도연은 회사에서도 이 일로 눈치를 받고 있다며 화를 냈습니다. 동료들이 내 아내가 연구 실패로 뉴스에 났다고 수군거려. 승진 심사에도 악영향을 줄 거야. 그날 저녁 명숙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가. 수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들었잖아.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집안 망신만 시키고 도연이 인생만 망치고 있어. 명숙의 말에 도연도 침묵했습니다. 아내를 감싸주지 않은 거죠. 수진은 절망했습니다. 연구는 실패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언론은 조롱했고 이제 집에서마저 쫓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결국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떡집 딸은 떡집 딸일 뿐이야. 명숙의 마지막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삼키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갈 곳도 마땅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지영이 임시로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했지만 수진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옛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그곳이 이제는 수진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떡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기계들과 도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가요? 떡집 딸 주제에 무슨 연구를 하겠다고 나섰던 거죠? 수진의 울음소리가 텅 빈 떡집에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 이번 일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연구에는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고.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박 박사는 안타까워했지만 수진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언론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장 떡집 딸, 제약 연구 도전 실패로 수십억 손실. 무모한 도전의 결과 전문성 부족이 드러나. 이런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신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떡집 딸일 뿐인가 봐요. 제가 너무 큰 꿈을 꾼 거였나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수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수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떡집에서 혼자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거나 잠만 잤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샤워도 며칠째 하지 않은 채였죠. 거울을 보니 자신도 놀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떡집 딸 주제에 무슨 연구를 하겠다고 나섰을까? 수지는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처 마트에 나가려고 했는데 떡집 앞에 놓인 쌀포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최고급 쌀이었죠. 아직도 신선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쌀로 떡이나 하나 만들어서 먹자. 수지는 오랜만에 일어서서 떡집 기계들을 살펴봤습니다. 기계들은 오래되었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기계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불리고 갈아서 반죽을 만드는 과정이 마치 명상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익은 일을 하니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죠. 아버지가 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떡을 만드셨겠구나.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떡이 완성되자 수진은 하나 맛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맛있는 떡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쫄깃함과 단맛의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지? 수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배운 온도 조절법과 시간 관리법을 자연스럽게 적용한 거였죠. 수지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낸 이 떡집. 그 전통이 내 무기였는데 왜 잊고 있었을까? 연구소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지식이 쓸모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이 결합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수지는 연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임상 실험에서 실패한 원인을 차근차근 분석해 봤습니다. 문제는 추출 과정에서 나타난 미세한 불순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전통 방식에서는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성분들이 현대적 추출법에서는 제거되지 않았던 거죠. 만약 전통 방식의 정제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한다면 수진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은 떡집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떡 만드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약재 추출 실험을 해본 거죠. 놀랍게도 떡집의 전통 도구들이 정밀한 실험 장비 못지않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수지는 흥미진진했습니다.
이게 답이었어. 전통과 현대의 진정한 결합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이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연락도 안 되고. 지영은 수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울해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빛이 살아있었거든요. 지영아, 내가 뭘 발견했는지 알아? 수진이 흥분하며 자신의 실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지영이 수진의 실험 노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너 혼자서 이 모든 걸 분석한 거야? 수진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전통 방식과 현대 과학을 제대로 결합하는 방법을 찾았어. 이전 실험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영은 수진의 연구 결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박 박사님께 보여드려야 해. 지영이 흥분했지만 수진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해? 이번엔 정말 끝장날 거야. 하지만 지영은 수진을 격려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연구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그날 밤 수진은 아버지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떡집 딸이라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오히려 이게 제 강점이었던 거네요. 수진은 더 이상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떡집에서 배운 모든 지식이 소중한 자산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수진은 용기를 내어 박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새로운 방법을 찾았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박 박사는 기꺼이 떡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실험 결과를 본 박 박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가 놓쳤던 핵심을 찾으셨네요. 정말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 박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 방법으로 다시 연구해봐도 될까요?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수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떡집 딸이라는 사실이 약점이 아니라 최대의 강점이라는 것을요.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을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해낼 수 있을 거야. 수진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수진은 이전보다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은 수진은 박 박사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를 재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떡집을 연구 기지로 삼았죠. 수진이 개발한 전통과 현대의 융합 기술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진 씨, 정말 놀라워요. 이 떡집 장비들이 첨단 실험 장비보다 더 정밀한 결과를 보여주네요. 박 박사는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석 달 동안 수진과 연구팀은 밤낮 없이 실험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이끌었죠. 전통 발효법과 현대 추출 기술을 완벽하게 결합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 거였습니다. 임상 전 실험에서도 완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성공할 것 같아요. 지영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국제제약 박람회 참가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세계에 알릴 기회를 얻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정말 끝이야. 수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박람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 연구진들과 투자자들이 모인 거대한 규모였거든요. 박람회 첫날, 수진은 자신의 부스를 준비하며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방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명숙과 도연이 몰래 박람회장에 온 거였죠. 저게 정말 우리 며느리 맞나? 명숙이 수진의 부스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의 이름이 큰 글씨로 써 있는 연구 발표 현수막이 눈에 띄었거든요. 도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수진이가 정말로 이런 큰 박람회에서 발표한다는 거야? 하지만 둘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명숙은 다른 관람객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원래 시장에서 떡 파는 사람인데 무슨 연구를 한다고 나왔네요. 조롱하는 투였죠. 드디어 수진의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형 강당에는 수백 명의 연구진과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무대에 올라서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발효 기술과 현대 제약과학을 융합한 신약 개발에 대해 발표할 수진입니다. 수진의 발표가 시작되자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동양 여성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수진은 자신감 있게 연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기존 추출법의 문제점은 전통적 정제 과정을 간과한 데 있었습니다. 저는 1000년 전부터 내려온 발효 기술을 현대적으로 응용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연구 데이터가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추출순도 95%, 부작용 제로, 생산 비용 30% 절감. 이런 결과는 기존 제약 기술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한 연구진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정말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요? 수진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통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독 성분이 생성되어 부작용을 원천 차단합니다. 이는 수십 차례 임상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청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명숙과 도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연구진들이 앞다투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연구입니다. 이 기술을 공동 연구할 수 있을까요? 투자하고 싶습니다. 쏟아지는 관심에 수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박람회 주최 측에서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가장 혁신적인 연구로 선정된 수진 박사의 연구팀에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실패작 취급받던 연구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특별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립될 신생제약회사 수진바이오의 신임 회장을 소개합니다. 수진의 이름이 다시 한번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 세계 연구진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에서 바라본 명숙과 도연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명숙은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고 도연은 멍하니 수진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알던 떡집 며느리 맞나? 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거였으니까요. 수진은 무대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떡집 딸이라고 무시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무시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수진의 말에 청중들이 웃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듣고 있던 명숙과 도연에게는 따끔한 일침이었죠. 박람회가 끝난 후 수많은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수진을 둘러쌌습니다. 수진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시장으로 돌아가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새로운 연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수진의 당당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박람회에서의 대성공 후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제약회사들과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연락을 해왔지만 수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떡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으니까요. 떡집 앞에 도착한 수진을 맞이한 건 시장 사람들의 뜨거운 환호였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왔다. 우리 시장의 자랑이야. 예전에 수진을 그저 떡집 딸로만 봤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감동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진은 떡집의 낡은 간판을 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간판을 하나 더 달았죠. 수진 약방이라고 쓰인 소박한 간판이었습니다. 화려한 회사 간판을 달 수도 있었지만 수진은 자신의 뿌리를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네 주민들은 이런 수진의 모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명숙과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박람회에서 본 수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떡집 딸이 이제는 세계적인 제약회사 회장이 된 거였으니까요. 며칠 동안 집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일주일 후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수진이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지 않니?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둘은 수진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얼굴을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명숙과 도연은 용기를 내어 떡집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은 평상시처럼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회장이 되었어도 여전히 떡을 만드는 모습이 신기했죠. 수진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진은 손을 멈추고 둘을 바라봤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어. 떡집 딸이라고 깔봤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다. 명숙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정말 미안해. 내 꿈을 지지해줘야 했는데.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하지만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떡집 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수진 바이오 회장이면서 동시에 자랑스러운 떡집 사장이기도 하거든요. 수진의 당당한 말에 명숙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떡집에서 전통떡을 만들고 오후에는 연구실에서 신약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떡집에는 연구원들도 자주 찾아와서 전통 기술을 배웠죠. 회장님, 이 발효법은 정말 신기해요. 젊은 연구원이 감탄했습니다. 전통 기술은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배우면 언젠가는 터득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온화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을 덧붙였습니다. 떡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음식이고 약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을 다해 만들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답니다. 몇 달 후 수진 바이오에서 개발한 첫 번째 신약이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전 세계 의료진들이 주목하는 혁신적인 약물이었죠. 수진은 출시 기념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 약의 핵심 기술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전통이 현대와 만날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납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회장님을 떡집 딸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수진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떡집 딸이라고 무시했지만 결국 이 떡이 사람을 살릴 약이 될 줄은 몰랐겠죠. 저는 떡집 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떡집 딸이라고 무시받았지만 결국 제가 옳았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떡집에서 세상을 구할 약을 만들고 있어요. 수진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수진은 내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침에는 단골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떡을 만들고 오후에는 새로운 신약 연구 회의가 있었죠. 떡집 사장이면서 동시에 제약회사 회장인 특별한 삶이었지만 수진은 이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떡집 딸에서 시작해서 회장까지 왔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어. 눈물과 함께 웃으며 수진은 새 시대의 회장으로 거듭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수진을 떡집 딸이라고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